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24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34주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감소 추이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97명으로 석 달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4만 6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 14일째를 넘기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추가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튀르키예 당국은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전국 어린이집 5곳 가운데 한 곳은 다닐 아이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만 1살 안팎의 영아가 많이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은 4년 사이 35%나 줄었는데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화 속 아바타처럼 내 움직임은 물론 감각까지 그대로 구현하는 아바타 로봇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무선 통신만 연결되면 먼 거리에서도 로봇에 실시간 접속할 수 있어서 마치 사람이 로봇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늘로 레이저를 쏴서 언제 어디로 내리칠지 모르는 번개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저로 기존 금속 피레침으로 낙뢰 보호 반경을 크게 넓힌 건데 국가 주요 시설물 보호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800여 명, 2주 전보다 1,500여 명씩 적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4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311명, 해외 유입은 1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97명으로 지난해 10월 22일 이후 121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125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3,856명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은 4만 6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2주간에 걸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제 생존자에 대한 구호 활동 위주로 전환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강진 발생 14일째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과 낮 시간 두 차례의 강진이 남동부를 강타한 지 약 2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희생자가 4만 명이 넘고 장기간 내전으로 통계가 잘 안 잡히는 시리아의 사망자도 최소 5,800명에 이릅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첫 지진 이후 5,7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군과 경찰 등 총 18만여 명이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해 80개국에서 11,500명의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 잔해더미 속에서 10여일을 버틴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에서 당국은 이제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에는 대규모 이재민촌이 들어섰습니다. Çadır kentlere sığındık. Burada farklı insanlarla yaşamak zorundayız bir süre. Ama şehrini terk eden insanlar var. İsterim ki kimse gitmesin. Bir evde 5 kişi yaşarken 5.000 kişi olmak biraz sıkıntılıdır. Lavabosudur, yemek sırasıdır olabilir. Onu da idare edecek. Allah bundan sonra bize göstermesin yavrum.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피해 지역 건물 10만여 채가 무너졌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찾기 위해 또는 여진에 대한 공포로 버려진 집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재민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견디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사실상 생존자 구조 작업이 종료된 튀르키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에게는 마지막 선물이 전달됐는데요. 생존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물 곳곳에 빨간 풍선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Bu etkinliğin amacı çocuklara son hediyem olmasını istedim. Bu Hatay'da hala hayatta olan çocuklara hediye dağıtıyoruz. 이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풍선에는 살아남은 어른들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채워져 있습니다. Ama bu meleklerimize de son görevimizi yapmak istedik ve onları anmak için böyle bir balon etkinliği yaptık. Her bir balonu bağladığımız zaman inanın kalbim o kadar acıyor. 튀르키예 하타이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Bir ay yetseydi yani hiç bari insanlar tamam ölmüş olabilirler, şey yapmış olabilirler. Hiç bari cesetlerine yetişirler de bir mezar yerleri belli olurdu yani. 지진이 강타한 지난 6일 새벽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moru지만 일단 살아남은 사람끼리 의지하고 있습니다. Ve birlikte iyileşeceğiz demek istiyorum. Çünkü insanın tek başına iyileşmesinin pek de mümkün olmadığını düşünüyorum. Tek başına tedavi olmak çok zor. O yüzden birimiz diğerimizin elinden tuttuğu sürece bu bağın sökülmeyeceğine ve çözülmeyeceğine inanıyorum. 국제구조팀들은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속속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팀도 현지 시간 18일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와 인도, 타이완의 구조팀도 자국으로 복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당시 숨진 산모에게서 탯줄이 달린 채 발견됐던 시리아의 신생아가 고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이 아기의 고모 내외는 18일 DNA 검사와 법적 절차로 이제야 입양을 완료하게 됐다며 아기 이름을 엄마와 같은 아프라로 부르기로 했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진 발생 사흘 만에 태어난 자신들의 아기와 함께 아프라를 잘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진으로 엄마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숨져 고아가 된 아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문의가 쇄도한 바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지진 피해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있죠. 뛰어난 후각과 충직함으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구조견인데요. 몸을 사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멕시코의 한 군견에 대해서 멕시코 당국은 사람에게 준하는 예를 갖춰 영결식을 엄수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Este acto mediante una valla de honor, integrada por 84 binomios, acompañado a su última morada. Recibamos con respeto los restos del Can Proteo. Misión cumplida, campeón. ¡Juntos! ¡Siéntate! 전공별 또 지역별 의사 쏠림 현상으로 지방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선 자신들을 치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서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코널의 로스트 위디엘입니다. 12세기부터 형성된 고풍스런 마을로 풍부한 수량의 맑은 강을 품고 있어 호젓한 휴가지로 인기 만점입니다. 특히 활기차고 부침성 좋은 주민의 멋진 선술집까지 뭐 하나 부족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단 하나 의사만 빼고 다음 달 한 명뿐인 일반의가 퇴직하면서 몇 차례 의사를 모시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The doctor doesn't have to be hugely experienced, but we want someone who's willing to strive for excellence, and we're happy to teach them up and support them in getting there. 보다 못한 의사가 아이디어를 냈고 성직자와 소방대원,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 의사 구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래는 직설적이고 그만큼 강렬합니다. We folks with asthma and young new mothers, with limping fathers and snot-filled others, with tons of children, also infectious, who need a doctor. We've got the love. 영국 왕립 일반 의과대학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영국에서 19,000명의 일반의가 병원을 떠날 예정입니다. 도시는 물론 특히 지역 의료가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로스트 위디엘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혹시 일반의가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지만 그런 만큼 밝고 활기차게 만든 이유입니다. 로스트 위디엘 마을이 일반의를 구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최근 문을 닫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어린이와 부모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집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있어 가깝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돼 수요가 꾸준합니다. 이런 가정 어린이집이 지난 2018년 말 18,000개에서 지난해 말 12,000개로 4년 사이 35%나 줄었습니다. 만 1살 안팎 영아가 많이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의 특성 탓에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7년 35만 7천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1년에 26만 명으로 2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는 145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18% 줄었습니다. 유치원도 사정이 비슷해 서울에서만 지난 5년 동안 사립유치원 19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495곳인 서울 사립유치원이 오는 2028년에는 201곳으로 60% 급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아이를 돌보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육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이에 따라 발달 격차가 큰 0세에서 5세가 통합기관을 다니게 되면 단계에 맞는 돌봄과 교육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내가 하는 동작을 멀리 떨어져 있는 로봇이 동시에 똑같이 실행하는 것. 영화 속에서 봤던 아바타인데요. 이런 아바타가 서서히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아바타 로봇을 최소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캡슐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곧이어 파란 피부의 아바타가 눈을 뜨고 아바타는 주인공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런 기술을 구현해줄 아바타가 실제로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휴머노이드 모양의 로봇이 조종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과 손가락, 목과 허리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조종사가 VR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시선으로 보고 원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입니다.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물론
물건을 들어 정확한 위치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제가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라 기자 아바타입니다. 이 전동 드릴을 들고 있는데 실제 팔에도 상당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전동 드릴을 작동시켰더니 실제 팔에도 진동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아바타 로봇인데 적외선 카메라 4대와 움직임 센서 수십 대가 조종자의 머리와 팔, 손가락, 허리, 다리 움직임을 로봇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로봇이 물건을 들어 로봇 관절에 무게가 가해지면 조종자의 팔에도 무게감이 전달되고 로봇이 물건을 쥐게 되면 조종자의 손가락이 뒤로 당겨져 실제로 물건을 쥐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선 통신만 연결돼 있다면 울산에서 서울처럼 멀리 떨어진 곳의 로봇에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시야라든가 로봇이 어떤 물건을 들 때의 힘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사람에게 전달해서 사람이 마치 로봇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연구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작업하기 위험한 재난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 아바타 로봇을 투입하면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된 로봇은 움직임이 정교하고 조종 방법이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 세계 200여 개 팀이 참가한 아바타 로봇 대회에서 종합 6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구름에 쌓인 막대한 양의 전하가 전류로 방전되는 번개는 아직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현상 중 하나인데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처럼 과학자들이 레이저를 하늘로 쏴서 번개의 경로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번개가 치는 하늘. 번개는 구름 안에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특히 구름 아래쪽의 음전하가 땅의 양전하와 결합하면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 즉 낙뢰가 발생하는데 낙뢰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4,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금속 피뢰침을 건물 꼭대기에 높게 세워 번개를 땅속으로 흘려보내 피할 수 있지만 피뢰침의 높이만큼만 보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연구진이 하늘로 레이저를 쏴 번개의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알프스 산맥의 해발 2,500m인 센티스산 정상에 설치된 124m 높이의 송전탑에 레이저 피뢰침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폭풍이 예보될 때마다 1000조분의 1초 간격으로 레이저를 발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5번의 번개 가운데 4번의 번개에서 레이저 피뢰침이 효과를 발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번개는 레이저가 만든 경로를 따라 송전탑에 닿기 60m 전부터 레이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레이저 피뢰침에 의한 낙뢰 보호 반경이 최대 180m까지 늘어난 셈입니다. On a obtenu pour la première fois cette image d'une décharge électrique due à la foudre qui suit parfaitement le laser. Et ça fait 20 ans qu'on court après cette image. 연구팀은 현재 8m인 레이저 피뢰침 높이를 10m로 늘려 번개로부터의 보호 반경을 500m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Le but c'est de comprendre mieux le phénomène et aussi dans le cadre, par exemple, du projet LLR, de développer de nouveaux systèmes de protection contre la foudre pour différents types de système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 레이저 피뢰침 개발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54억 원이 투입됐을 정도로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발전소나 로켓 발사대와 같은 비싸고 중요한 시설물의 낙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챗 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지식재산권 5대 국가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가 2011년 530건에서 2020년 28배인 14,848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거대 AI는 기계학습을 통해 결정되는 파라미터, 즉 인간 뇌세포의 시냅스가 무수히 많은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6년 알파고 충격 이후 AI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61.3% 증가해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44.8%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5.6%에 달하는 15,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1%인 13,103건, 일본이 11.6%인 4,906건, 한국은 11.3%인 4,785건입니다. 책을 읽는 학생 시선을 추적해서 집중력과 이해도를 확인하고 메타버스로 뇌파를 분석해 상담 자료로 쓰는 교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2025년 이후에는 좀 더 보편적인 교실 모습이 될 텐데요. 미리 경험한 교사들은 하나같이 도구보다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자율학습 시간,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지만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지 교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독해력 향상 도구 진단 페이지에는 학생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가 뜹니다. 시선 경로와 눈 깜빡임 빈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담에 VR 기기와 메타버스로 뇌파 측정을 활용한 교사도 있습니다. 종이 설문지도 저는 해봤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없다, 모르겠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메타버스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교육부가 나서서 에듀테크 기업과 교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을 얻고 기업은 교실 현장에 반응을 얻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에듀테크 제품은 이름이 알려진 것만 600개가 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도 1년에 10% 가까이 뛰어 5조 원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관심 있는 교사들만 나서 에듀테크를 보조 자료로 수업에 접목하고 있지만 2025년 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전국의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이와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 에듀테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은, 그러니까 솔루션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담겨질 콘텐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교사가 활동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축적되느냐. 디지털 교과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성공적인. 여러 도구를 써본 교사들은 한결같이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도구로 어떤 수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집한 교육 데이터를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하느냐도 주요 쟁점인데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데이터 센터를 신설해 관련 법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언제부턴가 각종 수입 맥주와 함께 다양한 소재 맥주가 나와서 맥주 애호가들의 선택폭이 훨씬 다양해졌죠. 그런데 우리 쌀로 만들어 맛과 향이 기존 맥주와는 크게 다른 수제 쌀맥주가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 맥주를 마시는데 볼록한 와인잔을 사용합니다. 향을 더 깊게 느껴보라는 겁니다. 약간 샴페인이랑 샴페인에 가까운 맥주랄까요? 맛은 샴페인처럼 상큼한데 전통주 비슷한 향이 나는 맥주. 우리 쌀이 절반이나 들어간 수제 쌀맥주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맥주는 보리를 싹 틔운 메가와 홉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드는데요. 쌀맥주는 이 메가를 많이 줄이는 대신에 쌀을 첨가해서 만든 겁니다. 홉 1%, 메가 49%, 경김이 50%. 쌀을 많이 넣어서 걸쭉한 막걸리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깔끔하고 상쾌한 맛이었습니다. 수제맥주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많이 만들거든요. 저희는 경기도에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나는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경기미를 가지고 쌀이 들어가 쓴맛도 확 줄어든 쌀맥주는 양조 시설에서 5주에서 8주가량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발효 상태에 맞춰서 온도를 낮춰줘야 이스트가 가라앉아서 맥주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경기미로만 빚는 쌀맥주는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세계 3대 국제 맥주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을 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만 사용하고 있는 이 수제 쌀맥주 업체는 수입산 메가도 최근에 개발된 국산 메가로 바꿀 예정이어서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광활한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토록 신비로운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가득할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우주의 미스터리한 존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